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았던 친구도 서서히 멀어지고 그마저 남아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인생을 향해 떠나갑니다. 내 평생의 과제이자 선물이었던 자식들도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도 막막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우주에 홀로 떨어진 아이처럼 깊은 고독을 느낀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허전하고 쓸쓸할 뿐이지요. 그런데 간혹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이 혼자 있음에도 만족하는 걸까요? 저 또한 젊은 시절엔 친구가 많고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혼자인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다른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결국 더 깊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과 더욱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6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명의 자녀를 낳고 키워낸 박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씨는 18살 꽃다운 나이에 25살의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남편에 의지하며 4명의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에 자녀들의 끼니를 간신히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이국 땅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중동의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나야 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만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벽돌을 나르던 중 순간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두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고 평생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박씨 할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수 있는 곳도 없었던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험난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철이면 새참으로 국수를 만들어 팔고 손이 얼 정도로 차가운 겨울에는 시장에 배추를 내다 팔았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할머니는 오직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의 그 헌신을 어린 나이에도 똑똑히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집안 사정에 헌했던 큰딸이었기에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집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인문계에 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 장남인 둘째를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예요. 딸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듯 미어졌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그렇게 조금씩 가정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첫째 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평생 자신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들만큼은 꿈을 꺾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이 공부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뒷바라지를 도맡았습니다. 매일 고된 방직 공장 일을 마치고도 밤새 동생들의 공부를 챙기며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동생들의 성공으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큰딸의 희생을 지켜보며 깊은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딸아,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박씨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에 큰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동생들 이렇게 끝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큰딸의 헌신 덕분에 박씨 할머니는 다른 3명의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하나 둘 직장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십시일반 작은 전방을 차리고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런 사고로 큰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지 않아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은 참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무심히 흘러 나머지 자식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모두 출가를 하였죠. 그렇게 손주까지 안아보니 오랜 시간 힘든 세월을 견디며 이만큼 자식 키웠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어가며 노년의 삶은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식들의 형편이 힘들어지면서 자식들이 하나둘 돈을 빌려달라고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이라곤 집 한 채,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그리고 작은 전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자꾸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방 주변에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전방을 팔아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전방을 팔고 나니 할머니에게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눈치를 주었고 결국 할머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도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힘든 세월 다 잊고 이제는 좀 평화로운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란 바람은 이렇게 또 한 번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마저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할머니를 위해서 요양원에 가라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집에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다 늙어서 또 엄마를 모셔야 하나요? 이 집도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데 지금 이 가격일 때 파는 게 좋고요. 큰 자식은 그렇게 말하며 집을 팔아 요양원에 가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래요.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지내기도 적적하잖아요. 자식들은 마치 할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집을 팔아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요양원에 가면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은 하나같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세월이 무색했죠. 먼저 보낸 큰딸 생각에 밤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들 가족밖에 모르는 아들 녀석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식들의 태도는 할머니에게 커다란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길 거부한 후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혼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주 공허해지고 누군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며 못 볼 꼴을 보이던 지긋지긋한 과거를 떠올릴 때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내는 지금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소박한 바램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며 평화로운 노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은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불쑥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는 가슴이 답답해져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외로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나보다 작은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에게 기대려 해도 그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스스로를 보듬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자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타인에게도 모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결국 사람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니게 될 뿐입니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외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잃었기 때문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줄 알고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괴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빨리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히 세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괴로워지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인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끼게 하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신의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호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그렇게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해관계나 회사 일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오직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싫은 사람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이전에 알던 직장 선후배와 사이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중에는 회사 배지와 계급장을 내려놓고 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멀어지는 반면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인연들에게 소홀했다면 은퇴 후에는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하기 딱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인생을 잘못 이해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어.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막상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독사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독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1인 가구는 성격 문제로 자신을 가둬놓고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 연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을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아프다 죽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혹은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엾고 딱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가엾게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남 걱정이 과하면 오지랖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을 하는 시간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짧고 굵게 산다고 하면서 몸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며 좋든 나쁘든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바로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든 나이 들었든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도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잘 즐기고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함께 산다고 유대감이 돈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언제 1인 가구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녀의 독립,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노인 1인 가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팍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편해 보인다,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은 함께 자고로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죠. 물론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들 하지만 이건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여전히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해주며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 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늘 툴툴대기 일쑤이며 내 생각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지내고 다른 한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든 혼자가 되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고독은 결코 슬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혼자 살아도 함께 어울려 살아도 지금 이 순간 그 속에서
크나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갑이 넘어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은 여생을 홀로 후회 없이 보내고 있다는 10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칠남매를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목수부터 시작해 이 일 저 일 안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애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기운도 없고 살맛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말년에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행을 다녀라. 이거다 싶었죠. 환갑이 넘어 홀로 배낭을 메고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며 현지인들한테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3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묻더군요. 첫째, 나를 위해 부지런히 돈을 씁니다.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번 돈 날 위해 다 쓰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둘째, 뭘 하든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려면 땅속에 들어가야죠. 귀찮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음만 빨리 찾아옵니다. 셋째, 배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매일 아침 7시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배우면 돼요. 배움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나이가 아니라 체면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